ETF 스토어, 안녕하세요. MTN의 윤주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2차전지 관련 ETF를 소개할까 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 두지영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7월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반기를 맞이해서 2023년 상반기 시장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다행히 2023년에는 시장이 조금 회복세로 많이 접어든 모습이었고요. 작년 대비 시장 자체도 많이 반등했는데 자체적인 섹터로 우수한 수익률을 보인 종목들도 많았고요. 어떤 섹터였는지는 ETF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시면 조금 많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ETF 수익률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제외하고 보았을 때 두 가지 키워드로 크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ETF였고요. 또 하나는 AI를 필두로 한 AI 수혜보는 반도체 ETF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초부터 꾸준히 국내 상승을 이끈 건 당연히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눈치채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약 90% 지금 상승을 했고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편입했던 ETF도 우수한 ETF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똑같이 2차 전지에 투자한 ETF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소재에 얼마나 투자했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갈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도 소재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투자자들도 워낙 관심 많으신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제가 제 마음속에서 꼽았던 제목은 핵심 오브 핵심, 핵심 중에 핵심에 투자하는 2차 전지 소재 기업 ETF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소개해드릴 종목은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FN ETF입니다. 네, 종목 설명에 앞서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올해 크게 상승했는데 이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 중에 그 중에서도 소재 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2차 전지 성장 자체는 전기차 필두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보급률이나 판매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던 테슬라 대표주자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발표했죠. 23년 2분기 고객 인도했던 판매 수량 자체가 47만 대에 육박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것도 전기차 성장 꺾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성장 꺾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 한 대당 필요한 배터리 탑재량 자체도 많아지고 있어요. 전기차랑 그리고 전기차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시장 앞으로도 성장성이 기대된다. 혁신 성장 테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재는 왜 또 주목받고 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2023년 시장 리뷰에서 봤던 것처럼 2차 전지 밸류체인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 특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자체는 2차 전지 밸류체인의 핵심 중에 핵심,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기술력,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에서도 밀리지 않는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 작년 8월경이었죠. 발표됐던 IRA 법안의 수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거를 하나씩 짚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하면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소재가 밸류체인의 핵심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을 나열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소재뿐만 아니라 셀도 있고 장비 기업들도 있는데 소재의 특성을 들어보시면 조금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2차 전지 수요를 이끄는 건 전기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의 배터리 원가 구조를 한번 같이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전기차 원가의 한 40%는 배터리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의 원가의 60%는 지금 소재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가에서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가뿐만 아니라 성능에서도 소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요. 배터리 성능을 어떻게 측정하냐 살펴보면 충전 1회 했을 때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냐, 그리고 용량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충전 속도랑 수명이 얼마나 되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다 소재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소재가 굉장히 배터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 성장성도 한번 살펴보면 2020년 대비해서 2022년에 소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배 가까이죠. 39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소재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한 ETF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크게 3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어느 쪽이든 양극재
양극재 시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공급업체 순위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한 에코프로나 LG화학, LNF 다 이런 쪽에서 글로벌리 경쟁력이 쟁쟁하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IRA 법안인데요. IRA 법안은 미국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기차들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법안이잖아요. 네.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소재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IRA 법안 중에서는 배터리 부품 그리고 핵심 광물 요건이란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이제 생산하는 양극재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기 해당이 돼서 특히 양극재, 음극재가 핵심 광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양극재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특히나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차전지 셀 소재 연간 매출 성장액 전망도 보면 소재 같은 경우에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유들 때문인지 최근 2차전지 특히 이제 소재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네. 이제 2차전지 소재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ETF도 있고 네. 이제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이제 2차전지 소재 ETF에 투자할 때 어떠한 점을 살펴봐야 할지. 국내 2차전지에 투자한 ETF들이 최근에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럴 때 투자자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양극재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수직 계열화 기업에 잘 투자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꼭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가 2차전지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이 소재가 중요한 이유는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양극재 조금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2차전지의 소재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2차전지 소재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양극재, 그리고 전해액, 분리막,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음극재까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배터리가 충전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온이 양극재라는 집에 있다가 음극재가 회사면 출근을 하는 거예요.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넘어가는 방향이 충전되는 방향이고 이제 음극재에서 양극재로 넘어올 때가 방전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해액은 이 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고 분리막은 양극재랑 음극재가 잘 분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정성을 담당하는 영역인데요. 그러면 양극재는 무엇이냐? 양극재는 배터리 용량, 전압, 수명, 충전 속도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터리의 용량,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건 거의 양극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가 소재 내에서도 50% 정도 차지한다 라는 것만 보셔도 중요하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 기업에 투자할 때 이제 양극재 기업 말고 이제 2차전지 소재 기업 중에 또 유익 있게 보아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양극재 비중이 높은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장기 성장성을 기대해 보시려면 수직 계열화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2차전지에서 주목받은 기업들이 대부분 수직 계열화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기도 하고요. 기업이 계열사 등을 통해서 수직적인 생산 체계를 확립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차전지 소재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물, 즉 원자재 조달을 잘하고 전구체를 만들고 양극재를 생산하고 폐배 배터리를 리사이클링 하는 것까지 모든 단계를 잘 하는 것을 지금 수직 계열화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2차전지 업계는 핵심 광물 보유한 나라들에서 자원 민족주의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안정적으로 원자재 수급을 못하거나 아니면 생산 비용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우려에 조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2차전지가 주목을 받는 소재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이 수직 계열화를 잘하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조달하고 경쟁력 있는 생산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 계열을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수직 계열화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2차전지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게 에코프로 관련된 기업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주목 많이 받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인데 두 기업들 모두 말씀 주신 수직 계열화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최근에 원자재 조달 포스코 홀딩스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전구체나 흑연 제조 또 지금 계열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양극재, 음극재 생산은 물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도 진출한 상황입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아르헨티나나 호주에서 리튬 조달하고 있고 호주나 인도네시아에서 리켈을 조달해서 양극재, 음극재 생산을 하고 있어서 탄탄한 수직 계열화 모델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계열사를 통해서 지금 양극재 생태계 전체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준비를 탄탄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LG화학이나 LNF 이런 기업들도 모두 양극재 수직 계열화 구축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소재에 투자하는 ETF 상품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의 차별점을 꼽는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양극재 기업과 그리고 수직 계열화를 잘하고 있는 기업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ETF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2차 전지 소재에 투자하는 기초 지수를 놓고 보았을 때 가장 균형 잡혔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수직 계열화 기업이나 양극재 핵심 관련 기업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FN ETF가 추종하고 있는 FN 2차 전지 소재 지수를 가운데 보시면 소재 100%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면 물론이고 양극재 3대장에는 지금 저희가 주황색 표기를 해놨고 수직 계열화로 대표적인 종목 두 종목은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이 종목들을 보면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한 종목당 개별 캡을 15%씩 했고 편입 종목도 지금 15종목 내외 지금은 예상 편입 종목이 18종목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에 투자하는 기초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균형이 딱 잡혀있다. 중심이 잡혀있는 ETF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의 구성 종목을 간략하게 한 번 더 소개해 주신다면 수직 계열화랑 양극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외에 어떤 기업엔 또 투자가 돼 있냐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구성 종목, 예상 종목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원자재 조달 그리고 원자 제조하는 기업들은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리고 LNF, 코스모화학 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생산하는 기업들 중에서 양극재 잘하는 기업들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일부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있어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 총 망라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성장성이 높은 2차 전지 소재에 이제 투자하는 ETF 상품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크잖아요. 2차 전지 산업에 관련된 다른 ETF 상품들도 같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2차 전지 소재가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산업이 성장하면 셀부터 그리고 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레버리지 ETF 빼고 말씀을 드리면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FN 그리고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마지막으로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 ETF 이렇게 세 종목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 간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물어보실 텐데 오늘 소개해드린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같은 경우엔 소재 100% 투자하는 ETF라고 하면 연간 수익률로 봤을 때 제일 좋은 성과를 보였죠. 타이거 2차전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소재 그리고 셀, 장비 고르게 투자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차전지 K뉴딜은 2차전지 우량주 탑10에 투자하는 종목이라서 소재 그리고 셀 반반 정도의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할 때 포트폴리오를 타이거로 다양하게 구축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연금 계좌를 통해서도 ETF에 투자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관련 ETF 상품들은 연금 계좌를 통해서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소개해드렸던 2차 전지 라인업 모두 연금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이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FN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주에 특화된 상품이다 보니까 양극재 3대장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수직 계열화 탑2 비중 종목도 높아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에 딱 적합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타이거 ETF 두지영 매니저님 모시고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와 다른 2차전지 관련 상품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좋은 상품 출시와 함께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